네, 어서 오세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학계요, 학계. 정상적인 데이터를 찾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국가들이 나서서 좀 해야, 좀 믿을까 말까 그렇죠. 데이터를 자주 조작하거든요. 페미니스트들은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에서는 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죠. 언제나 데이터를 조작하고 왜곡을 해왔어요. 얘네들 말이에요. 애초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요. 페미니스트 연구 처음 출발할 때 1991년? 네, 그때. 페미니스트 연구를 페미니스트로 만드는 것은 사용된 연구 방법보다 그 방법을 어떻게 사용할지, 무엇을 위해 사용할지가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그죠?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용하는 수단이잖아. 그 수단을 다시 수단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주 공개적으로 데이터하고 연구 질적 내용을 왜곡하겠다고 아예 드러내놓고 선언을 저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남성의 그 성범죄를 부풀리고 여성 가정폭력을 낮추는 그 꼬락서리도 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얘를 드는 게 또 이상하죠. 그래서 페미니즘뿐만 아니라요. 데이터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어느 정도 객관화되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바깥에서 봤을 땐. 그 내용 연구 방법까지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래프 데이터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역사 데이터나 종단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을 만한 거예요. 그 외에는요, 연구 방법 직접 확인하기 이전에는 올리기 어려워요. 예. 그 역사 데이터나 이제 종단 연구는 사기를 치고 싶어도 못 치거든. 연구 시작부터 뽀록이 나니까요. 자, 그래서 역사적인 통계를 좀 보자고요. 이 통계는 뭐 중세 때부터 각 교회, 뭐 각 구청들이 다 갖고 있던 뭐 범죄율 이런 것들 다 종합을 한 거니까 충분히 믿을 만하죠. 이 원래 범죄란 게요. 중세 때부터 개인 간 복수를 하거나 친척 간 패싸움 하는 거. 그래서 사람 막 죽이거든요. 그게 합법이었습니다. 살인도 합법이에요. 이게 이제 근대 사회가 되면서 천천히 국가 제도 안으로 들어가요. 친척 간에 서로 복수한다든가 이런 거는 불법이 돼버린다고. 그러면서 살인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응? 물론 이제 특정 시기에 이제 살인 문제가 많이 올라오는 때가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살인 같은 것들은 제도가 정착되면서 줄어들게 되어 있다고요. 응? 그러니까 근대사회로 오면 올수록 살인율이 낮은 거지 사람들이 특별하게 무식해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개인 간의 복수가 법이었던 때가 1900년대 초에도 그랬잖아요. 미국. 그 둘이서 총 쏘고 그랬잖아. 그 뭐하고 또 누구하고 싸웠더라? 해밀턴인가? 둘이 총 쏘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범죄는요. 항상 그렇게 큰 그 편차가 없어요. 뭐 이번 연도에 뭐 범죄가 많았다 적었다 그거 별로 큰 의미 없다고 큰 틀에서 보면 일직선으로 쭉 흘러가요 보통. 페미니스트 광풍이 불었다고 해도 이 제도가 안정된 나라에서는요 여성에 대한 범죄율이라든가 일반 범죄율에 큰 변화가 없는 법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페미니스트 학자라고 하는 것들이 끼어들면 갑자기 여성에 대한 범죄가 증가해버리는 마법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2007년 미국 대학협회 27개 대학 70만 명 대학생들을 여대생들을 상대로 정기 조사한 걸 보자고요. 이거는 페미니스트 연구가 아니라 대학협회에서 한 거예요. 성행위 시 완력이 있었느냐 물어봤어. 당신들의 그 성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90%의 여대생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완력은 없었느냐? 있었다. 5%.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전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끼어들면 통계적으로 이제 성추행, 성희롱, 강간 건수가 급상승해 버린다고. 2013년, 2009년부터 실은 시작했는데 2009년 지나서 2014년
14년에 이제 데스크포스가 직접 만들어지는데 오바마의 그 페미니스트 데스크포스가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성범죄 문화를 천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얘네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지. 데이터 다 조작했습니다. 이게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짓이에요. 이 오바마가요. 한국 같으면 문재인이란 것 같아요. 페미니즘을 미국에서 절정을 이루게 만든 그런 행정부라고. 성폭력의 범위를 말해요. 신체적 외모에 대한 평가 발언까지 확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캠퍼스 전체에 통계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강간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야. 이 워싱턴 페미니스트들이 미국 대학을 강간 천지로 만들고 싶어 했죠. 오죽하면 캠퍼스 경찰까지 조직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지냐고요. 국가가 말해요. 마음을 먹고 데이터 조작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정책을 만들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가 페미니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국가 페미니즘은 1991년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20년이 훌쩍 지나갖고 그 대충의 결과치를 한번 보는 거예요. 1990년대 미국 대학 캠퍼스에 처음 등장한 교양 과목 전공 선택 과목 중에 페미니즘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되게 호기심이 많았다고. 게이 연구, 동성애 연구 이러니까 뭐 얼마나 좋아해. 그래갖고 너도 나도 막 얘기하면서 뭐 그런 페미니즘 강좌를 듣지 않으면 촌놈이 되는 그런 유행이 불었다 이 말이에요. 이 페미니즘이 말이에요. 특강도 하고 여러 학기도 만들어지니까 대학으로서는 이제 돈벌이에 이제 환장을 했죠. 간단한 예를 들면 1987년 예일대학교 게이 레즈비언 연구에 200명이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강좌 개설 2년 만에 600명으로 늘었어요. 1991년 하버드 대학 페미니즘 강좌에 1600명이 수강 신청을 했고요. 1992년 루처스 대학 게이 레즈비언 학술대회에 209개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참가 인원만 2000명이었습니다. 그 어떤 학술대회도 이렇게 대성공을 거둔 적이 없다고요. 이게 포드 재단과 록펠러 재단 미국이 뒤에서 완벽하게 밀어주고 유엔이 밀어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거 아니냐고요? 좋은 거 아닌가 보자고 해야 돼. 페미니즘을 미국하고 세계 전 대학에 뿌리려고 했던 포드 재단의 전략이요.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응? 얘네들이 뭐 대학 캠퍼스 안에서 뭐 학과에서 강의만 했나? 나가서 데모하고 이런 포드 재단이 모두 돈을 다 지원을 해줬잖아요. 여대생하고 학생이는 말이에요. 페미니스트 당국 지령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교수들을 캠퍼스에서 쫓아내려고 발광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갖고 교수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어. 학생의 꼬붕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나는 이런 쫓긴 경험은 없어요. 2011년인가? 내가 그 초빙 교수로 있던 한양대 학생회가 나를 고소했는데, 뭐, 고소하고 말고, 그 고소할 대상이나 돼. 신경 안 썼는데, 학생처장이 강의실에 CCTV를 달겠대잖아요. 전화해서 나는 뭐, 그따위로 학교 운영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맡았던 과목이 3개였는데, 3개나 됐다고. 굉장히 많았죠. 3개나 됐는데, 3월 1일 폐강시켜버렸어요. 강의 3일 전에. 그 수강 신청했던 100여 명의 학생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학생회장인가 하는 놈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내가 이놈의 새끼가 어릴 적부터 못된 것만 배웠다고. 그랬더니 이제 말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하더만. 아직도 그 학생한테는 미안한데 나도 그런 조그만 경험이 있어요. 미국에서 오죽했느냐고 얘네. 학생들이 선생 고소하고 고발하고 교부처에서 교수 쫓아내고 뭐 그런 교수들 많았다니까요. 뭔 짓을 했냐고요? 뭘 가르쳤냐고 대학에서? 각 대학은 말이에요. 교과 과목을 어떻게 운영할지 몰라가지고 섹스 가게 주인들을 데리고 와서 특강을 시키고 사도 마조키스트를 데려다가 강사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여성학 강사가 되려면 말이에요. 여성학 센터에 센터장이랑 같이
성관계를 해야 했던 그런 주정부도 있었어요. 제가 언제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그 남자 대학생들을 여러 명을 인터뷰를 하면서 그 당시 1990년대 당시 대학생활이 어땠느냐 물어봤더니 뭐 여기 참 웃기는 얘기 많이 했죠. 남근 모형이나 만지면서 4년을 보내는 게 나은지, 칸트를 읽는 것이 나은지, 그것도 모르는 대학생들이 이 당시에 천지였고 놀라울 정도로 무지스러웠다 그랬다고. 그 대학생들이 무식했겠어요? 그냥 학교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니까 멍청하게 따라한 것뿐이라고. 이 광란의 1990년대 미국 대학 캠퍼스를 제2의 킨제이 혁명이라고 불렀죠. 그 당시에. 온통 성관계, 성문제로 강의 전체를 도배를 해버렸으니까. 미국의 그 90년대 학번 페미니스트 여대생들은 그러니까 1960년대 말 제1차 그 음란 마귀 페미니스트들이 낳은 제2차 음란 마귀 딸들이었어요. 얘네들이 대학에서 배운 게 캐주얼 섹스, 음탕함, 다른 여성과 자기 자신의 상품화, 포르노스타 숭배 뭐 이런 거라고. 만사를 음란 마귀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역사도 그렇게 바라봤어요. 남자가 쓰는 글은 모조리 쓰레기, 여자를 탄압하려고 쓰는 거. 이렇게 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당시만 해도 그래도 같은 과 여대생들이 남학생들의 행동을 조목조목 찾아가서 말로 물어 뜯는 그 혈안이 될지는 당시로서는 아무도 몰랐죠. 2010년대 대학 사회는 더 심했어요. 이때는요, LGBT, 동성애가 말이에요. 대학원이나 특강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정규 과목으로 들어오고 학과가 형성되던 때예요. 그때가. 그게 영향이 지금까지 오잖아요. 2021년 하버드 대학 여성학과 과목 프로그램 하나 보실까요? 동성애 하는 법, 만지는 법, 변태 성욕과 변태 행위하는 법, 진동기 쓰는 법, 성행위 시 채찍 사용법, 학문 성교법, 전화 성교법, 여성 성기 움직이는 방법. 이거 더 나열해야 돼요? 더 나열해요 말아요?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 당시 말이에요. 애정 없는 육체 결합을 되게 숭배했고요. 번개 섹스 좋아했고요. 원나잇 스탠딩이라 그러죠. 한국은. 훅업 컬처라 그래요. 그거를. 아무런 마음의 정서도 없이 몸만 섞고 하룻밤에 헤어지는 거. 이게 미국 캠퍼스에서 유행이 불었다고요. 의료계, 제약계, 유전자 변형계, 인공지능계 모두 좋아할 만한 일이잖아. 이 포드 재단이 이런 그 기업들을 대변해주면서 청년 세대의 애정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려고 그렇게 했다면 인간의 신체는 말이야. 정서도 담지 않고 정신도 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시체처럼 변해 있어야 돼. 미국에서 좀비 문화가 왜 그렇게 커졌는가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이게 헐리우드가 괜히 만들었겠어요? 인간의 신체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하게 뉴 에이지 문화랑 합쳐져 갖고 시체론까지 이어진다고. 이게 좀비 문화예요. 이 좀비적인 개념 말이에요. 1982년 페미니스트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그냥 끄적거렸어요. 지가. 뭐 대충 그런 내용이야. 나는 시체를 좋아한다 뭐 이런 거예요. 저 완전 미친년인데요. 제가 얘랑 2년간 같은 건물에서 직원으로 지냈어요. 알아요 서로 간에. 승강기 타면서 인사도 하고 나는 인사 안 받았지만 그때부터 거지 같은 여자였어요. 뭐가 그렇게 친절한지 매일 살살거리고 웃기만 하지 갖고 있는 생각은 완전 쓰레기라고. 들어보세요. 피와 고름, 부패한 시체의 전염될 듯한 매운 냄새는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체의 분비물과 시체는 내가 살기 위해 계속 바깥으로 밀어낸 것들이다. 그리고 여성들도 그렇게 버려진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월경 찬양하고 똥 찬양하고 시체 찬양하고 이게 이런 개소리가 페미니스트 예술의 주류를 이루게 됐다. 이겁니다.
그 여성의 신체가 가부장적 사회 질서에 의해서 버려졌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말을 하면서 시체와 분비물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이건 완전 카발라이기 이전에 변태죠. 그죠? 예. 그래서 육체를 정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고 육체를 본능의 욕망 속에 던져버리는 LGBT를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여성의 성기, 신체, 내장물, 분비물들이 여성학 과목 안에 들어가서 피가 넘치고 성기를 드러내는 페미니스트 예술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이거 완전 카발라 의식 아니에요? 이게 제프리 앱스타인이 되게 좋아할 만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변태하고 카발라 섹스 전형적인 모습을 페미니즘 예술이 보여주고 그걸 대학 과목으로 써먹었다 그 말이에요. 영국의 테이트 갤러리는 이런 페미니즘 쓰레기를 작품이랍시고 전시를 해주고 지금도 걸려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살아왔어요. 한국이 훨씬 덜하겠죠. 한국 문화에 잘 안 맞잖아요. 이 미국의 쓰레기 페미니즘을 뿌리로 해서 한국의 캠퍼스 페미니즘도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90학번, 00학번, 10학번 여학생들 아주 부패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부모님들이 알고 있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오바마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겠지. 오바마 정부가 말이야. 대학을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는지 대학 당국들이 펄펄 떨었어요. 보조금 다 없애버린다고. 그러니까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뭐 대학 폐쇄시킬 수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대학 당국은 이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대생들의 감각에 맞추어서 남자 대학생들이 해야 할 규칙들을 하나씩 학생회를 통해서 내놓는다 이 말이야. 이 가히 정신분열적인 환자의 기록을 대학교 성문화 지침서라고 내놨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원칙이 어디에 있냐면 성희롱, 성추행, 강간에 대한 미국 국가 페미니즘 법적인 그 제안을 주로 했던 캐서린 맥키넌이 원칙을 갖다 주는데 뭐가 원칙이냐면 남녀 간의 사적인 일은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니까 남녀의 모든 성적 관계는 공개하라 그 말이야. 완전 미쳐도 이렇게 미친 게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 말해요. 대학교 3학년생 마이크하고 대학교 3학년생 캐서린이 앞으로 성관계 할 거니까 캠퍼스에 모두 공지하라 그 말이잖아. 그래야 뒤탈이 없다는 거 아니야. 다 대학 당국으로서는 관료주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2016년 기준 캘리포니아 대학 캠퍼스 성생활 지침서를 볼까요? 성관계의 동의를 받는 것은 전이다. 난 이런 소리 생전 처음 들어보네. 말피해 뭐또 웃겨요. 예, 동의받는 게 전이하는 거래요. 게다가 성관계 중에 음담패설하면 같이 자자고 동의한 거 취소하겠다. 그게 취소가 돼요? 버클리 나온 애들 이런 거 교육받았어요. 브라운 대학 볼까요? 동의하의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스냐 노냐 이렇게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대생의 기분을 이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기분을 어떻게 이해하지? 어? 어떻게 이해해? 그 상대방의 성관계 후에 말이야. 여대생 기분이 안 좋았어. 그럼 이거 동의 없는 범죄가 되는 거야 이거. 그죠? 예, 관계 후에 기분이 안 좋으면 실제로 강간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상상한 거 아니에요. 유추 해석한 거 아니에요. 예일대학교 동의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성관계 중이나 그 후에 끝까지 열렬하게 상대를 대할 것. 성행위하다가 지친 모습을 보면 동의한 성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겠다. 즉 강간으로 보겠다. 이거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일대학교. 조지아 사던 대학, 조지아 대학, 콜롬비아 대학. 동의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다. 진지하고 상상력 있게 열렬하게 창의성 있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정직하게 서로 합의에 이른다. 창의성 없으면 강간이다.
와이오밍 대학 발군의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이 대학 당국이 여자의 무드를 깨지 마라. 이 무드란 게 깨지 않겠다고 해서 안 깨져요? 또 대학은 말이에요. 남학생은 성관계 의사를 부드럽게 타진하면서 사례까지 갖다 줬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배 너는 항구 오늘 밤 닷을 내릴까? 이거 무슨 1950년대 무슨 뭐 심파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노우라고 응답하면 성희롱 범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바로 자리를 떠라. 아, 와이오밍 대학교 대단해요. 오죽하면 내가 것은 그 자컵 것은하고 이제 지니 것은 두 부부 법학자가 인용한 책에서 인용을 하지 않고 직접 서지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성행위에 집중하지 않으면 성추행이랍니다. 성행위시 몸으로만 자신을 표현할 수 없으니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래, 그거야. 어우, 좋아. 이거 완전 포르노 소설을 써놨다고? 에? 이 대학 학생처가 아주 발군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클라크 대학.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불 켜놓고 성관계하라 그랬어. 아메리칸 대학. 사적인 것은 지켜주면서 서로 독립적인 듯 관계를 맺으라. 따로 똑같이 하라 그 말이야. 침대에서 사적인 것을 어떻게 지켜주라는 거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해하신 분은 뭐 댓글에 남겨주세요. 헐 때립니다. 이런 대학의 자녀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 학번들, 2000년대 학번들, 2010년대 학번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대학에 학위를 따랍시고 부모님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아이들을 이런 대학에 보냈다고요. 미국에서. 에? 한국도 한 10분의 1은 따라가려나? 한국이라고 뭐 틀릴 것 같아요? 어차피 수입한 건데 수없이 많은 부모들이 걱정을 실은 하긴 했어요. 에? 90년대, 2000년대 학번 아이들을 둔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스페인, 프랑스, 독일 여대생들 정신이 차례로 썩어갔으니까요. 프랑스 여성 지식인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모나우즈 이 할머니도 걱정할 수밖에 없죠. 남성의 보통 행동을 강간의 암시로 의심하는 습관을 대학 시절 내내 들인 결과 여대생들이 대학을 떠나 사회에 나가서 행할 정서적, 이성적, 언어적 협상 능력이 파괴되었다 그랬다고. 저도 이런 여대생들 많이 봤어요. 2000년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할지 몰라가지고 오로지 경찰만 찾고 고소 고발만 찾던 그런 아이들을 나 많이 봤다고. 지금 나이 40대쯤 들어갔겠네. 다른 학자 부모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무엇이 성추행이고 모욕인지 판단할 능력과 그에 대처하는 자발적인 능력과 당당함을 잃은 채 누구에게 기분만 나쁘면 무조건 물리적으로 대응하고 법에 호소하려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 다른 부모는 예쁘다는 말을 포함해서 남성의 입에서 나오는 여성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여혐으로 평가되고 옷에 묻은 보풀 하나 지적하거나 길거리에서 전화번호를 물어도 성추행일 수 있었다.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뭐 유럽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또 다른 부모님은 예방주사와 같이 예방 두려움은 젊은 여성이 사회로 나가는데 필수품이 되었다. 제가 부모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학자예요. 학자. 나이가 60, 70대 학자들이 이렇게 써놓은 글에서 갖고 온 글이다 그 말이에요. 회사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야. 조직의 상사뿐만이 아니라 같은 동료들이 말이야. 조금이라도 무슨 말을 하면 성추행하는 줄 알고 화들짝 놀라고 막 완전 아까 모나 우즈비 얘기했듯이 랩바이 이마노스인가 뭐가 그렇죠. 성적 암시가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말이야. 아무리 여성의 그 기질이 말이야 바깥 사람들 관계를 중시하는 바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본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약간의 정신병은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이건 너무너무 심하다고. 너무너무 심해.
모슬림 남자 여자를 말이야 모두 핀란드 사우나에 들여보낸 거야. 남녀 혼종탕이잖아요. 핀란드 사우나. 오바마 대학 정책이 바로 그랬어요. 젊은 남녀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신체 욕망을 페미니즘 교육을 통해서 엄청나게 키워놓고 뒤에서는 거꾸로 경찰과 법원을 통해서 신체와 정신을 이렇게 함께 발휘할, 애정을 발휘할 환경을 완전히 없애버렸어. 깡그리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모슬림 남자 핀란드 사우나에 들여보낸 다음에 핀란드 아가씨들 수십 명을 갖다가 그 주변에 쭉 데리고 온 거랑 똑같은 꼴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완전히 분리하는 MK 울트라 같은 행동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MK 울트라에 미국 대학 여대생들이 모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학과 과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레즈비언밖에 없어. 그래서 끝없이 레즈비언을 찾았고, 그럼 남자 대학생들은 여자 조금만 해도 고발 당하니까 포르노나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1990년대 후반생부터 2020년생 이전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지날 모놀로그, 팔루스 모놀로그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들 혼자 말하는 거예요. 자궁 혼자 말하고 고추 혼자 말하는 모놀로그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자기나 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한국도 이 정도였어요? 나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 한국이 그래도 성적으로 좀 보수적인 나라고 좀 그런 그 역사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가끔 100명 중에 하나 미친 것들은 있다 하더라도 이 미국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